안녕하세요. 장서연입니다. 벌써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기 시작하고 학기 초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코칭을 하다가 요 근래 1, 2주 정도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코칭했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웬만한 학교들이 중간고사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어떠셨나요? 시험 끝나고 들어온 아이들을 보시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부모님의 반응에 상처 입은 친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대개 부모님들이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가 시험을 못 보고 들어와서 울적해 있거나 우울해 있으면 와가지고 가만히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거나 같이 슬퍼하시거나 어떡해. 시험 못 봤어. 어떡해. 같이 이렇게 슬퍼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야, 괜찮아. 다음엔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도 안 했으면서 뭘 그렇게 슬퍼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반응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세 가지 반응 모두 다 건강한 반응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슬퍼해하고 있을 때 같이 슬퍼하는 거 이거 공감 아닌가요? 같이 아이 슬퍼하니까 같이 슬퍼해주는 거 공감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과잉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는 혼자 있기를 원했고 자신의 감정을 혼자서 추스르길 원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같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되려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괜찮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아이 성적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괜찮아. 공부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게 저는 격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격려가 아닌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아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괜찮다라고 표현하는 건 어른으로서 바라보는 나의 감정인 것이지 아이는 실제로 괜찮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 괜찮지 않은데 옆에서 괜찮아를 하면 마치 괜찮아야 될 것 같고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시험을 못 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으시면 차라리 말씀을 아끼시는 게 낫습니다. 괜찮아라는 표현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했던 그 표현들도 아이가 원치 않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위로와 공감이긴 하지만 내가 적절한 위로와 공감을 해주실 수 없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맛있는 간식 차려주시고 조용히 따뜻한 밥 해주시고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진심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엄마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엄마 나 이게 너무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어떤 고민을 들어달라고 도와달라고 SOS를 치기도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격려도 해주고 싶고 도움도 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이 격려를 원치 않는지 도움을 원치 않는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부모로서 격려하실 수 있죠. 도움 주실 수 있죠. 근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격려와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에는 뭔가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속상한 모습을 보일 때 좀 시간을 두고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바로바로 반응을 하시고 아이들의 감정에 화들짝 놀라시는 게 문제입니다. 격려를 해주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조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이를 바라보는 내 감정도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아이도 본인의 감정이 어느 정도 1차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조용히 다가가서 물어보실 순 있죠. 많이 속상했어? 그럼 아이들은 대답을 하겠죠. 몰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 생각한 것만큼 안 나와서 속상해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감정들을 잘 들어주시고 그 감정들을 잘 읽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아이는 도움이 필요로 해 보이는데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아이들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 뿌리를 다시 찾아가 보면 아이가 어떤 도움 요청을 했을 때 원치 않는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코칭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엄마, 나 수학 시험 못 봤어. 이렇게 아이가 얘기했대요. 아이가 원했던 반응은 그래? 수학 시험이 어려웠나? 수학 시험 못 봐서 속상했어? 이 정도의 반응이었을 텐데 엄마들은 아니 왜? 네가 보충 수업도 하고 다 다녔는데 왜? 뭐가 문제지? 학원을 바꿔야 되나? 너네 반에서 누가 잘 봤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고 해요. 아이들은 선생님 진짜 엄마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문제가 있어도 엄마한테 말 안 하게 돼요. 뭔 말을 하면 엄마가 호들갑 떤다. 나보다 훨씬 더 불안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반응하지 않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자녀를 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들 반응에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은 아니신가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공감해주고 건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말을 안 하시는 게 조용히 진심만 전달될 수 있게 마음만 가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